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오신 오상철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하여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오상철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연합대학원 겸임 교수와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 국제대표로 계시면서 한국 개신교 통계조사를 하여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 CHTV가 이제 1년 됐는데 우리 CHTV 시청자들에게 우리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니까 우선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는데 저는 북미주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년 반 만에 다시 제가 살고 있었던 미국에 오니까 귀한 우리 방송국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시고 열심으로 사역하는 모습 정말 격려하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오 박사님께서는 미국에 계시다가 연세대학교 연합대학원 교수로 초봉받아서 지금 큰일하고 계시는데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강의한 게 이제 5학기째니까 2년 반 지나고 이러니까 2년 한 7개월 정도 되네요, 벌써. 오,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예, 오 박사님은 우리 한국에 가신 것도 보다도 미국의 북미주에도 관심이 더 많으시지요? 가니까 여기가 더 그리워지고요. 예. 더 아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심지어 절절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연세대학교 연합대학원 겸임 교수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한 주에 한 2번 정도 강의를 하고 아무래도 제가 북미주 25년 살다 보니까 역시 디아스포라 원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입만 띄면 자꾸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나 학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뭔데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 2-3번 만나니까 디아스포라가 그렇구나 하고 문화의 차이도 있었지만 서서히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여러 북미주에서 보고 들은 것도 간단한 세미나도 좀 했습니다만 크게 2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 가 보니까 너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좀 좌절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개신교가 잘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잘하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2015년도 한국 개신교 통계조사인데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역 사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통계조사를 냈고요. 올해입니다만 2016년 1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뉴욕 주립대학교가 송도에 있습니다. 네, 송도에서 제1회 월드 디아스포라 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우리 오 박사님께서는 미주 한인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 진단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6-7년 좀 됐나요? 가끔 한 2-3년마다 한 번씩 가고 한국 교회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느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한국 교계 이제 보고 이랬는데 정말 가서 살아보니까요. 삶의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예,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생활을 해보고 음식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니까 삶의 자리가 다른데 특별히 한국 교계가 원든 원치 않든 요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힘든가 하고 이제 여러 학자들도 말해보고 신학생들 붙들어 보기도 하고 평신도도 대화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무 지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종합적으로 그림이 안 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올인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헷갈린다. 내가 헷갈린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요. 모든 한국의 KBS, SBS, MBC,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이런 방송 다 틀어놓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케이블하고 위성 TV 다 틀어놓고 노트북 오픈해놓고 그다음에 핸드폰 오픈해가지고 3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리시버 듣고 그대로 화면 보고 글자 보고 6개월 동안에 미친 듯이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요한 사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한국계가 어디까지 왔냐니까 한 3가지 측면에서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영성이 너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알게 됐냐면
캐리그마가 너무 발달되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좀 되면 캐리그마는 설교입니다. 예. 자, 개신교는 전부 다 설교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설교를 누가 많이 하느냐. 그래 캐리그마 중심으로 120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왔더만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약화가 되느냐 하면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가 약해집니다. 초대 교회에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캐리그마, 그다음에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네. 이 세 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 안에도 거의 일방주로 수직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 코이노니아 친교 있잖아요. 예, 이 친교도 많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약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코이노니아는 교회에서 친교하니까 괜찮지만 실제로 액티비티 인 커뮤니티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 사역 이웃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고 이제 한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한다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근데 뭘 잘한다니까 다 잘해. 그래서 아니 뭘 잘해요? 다 잘해. 그러니까 이 말이 왔다 갔다 보니 내가 헷갈렸어요. 그럼 저는 동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뭘 잘하는지 한번 찾아볼까 하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 통계조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 캐리그마가 너무 강조되니까 네.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가 약해졌는데 특별히 저는 사회봉사 쪽으로 약한 부분이 왜 약하냐 그거를 조사해서 한국교회 전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희망을 주려고 사실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벌써 2년 반 넘어가게 되었네요. 네. 예.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그게 교단의 장벽도 많을 테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디아스포라는 참 그래도 끈기도 있고요. 좀 조금 말씀드리면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생을 오래 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요. 아마 우리 정년 사시면도 해상전을 겪은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면 공중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내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작업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합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진짜 말 되네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그런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말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끈끈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스폰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또 교단 벽이 높을 텐데 네네. 예,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회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을 것 같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한국 가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연, 지연 이런 거 많이 배제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학연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백그라운드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었어요. 예. 이 일을 왜 하느냐? 한국교회 희망을 주려고 한다. 그럼 이 일을 왜 통계조사를 하냐면 한국교회 다시 회복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통계 외에는 디렉션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득하니 그분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동의를 해서 모두 12명의 준비위원으로 같이 시작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호 박사님,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어떤 분들은 700만 명, 어떤 분은 800만 명 하는데 호 박사님께 보시는 숫자는 얼마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 사장님이 예리한 질문하는데 지금 가슴 떨립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학자니까 좀 근거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매할 때 아시겠지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 1200만 명 그게 25년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도매하면서 좀 있어 보니까 뭐 900, 1000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정착하면서 있어 봤잖아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700에서 800만 명은 아직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가 교회를 이제 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도 순방하고 작은 교회도 가고 지금 8대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0명에서 20,000명 된 교회가 한 20개 되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교회가 알시면 손꼽도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 이 교회도 다 방문하면서 내가 내리고 여러 이론과 데이터 지금까지 책 나온 거 전체 분석하고 또 가난 교인이 100만에서 120만 다 포함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500에서 600만 명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그렇군요. 네네. 예, 어떤 저기 학문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예, 얘기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롭게 하면 한 700까지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양심상 못 하겠고요. 5 million to 6 million. 예. 네. 600만까지. 예. 네네. 예. 오 박사님,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좀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당장 실천되지 않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캐리그마 중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개신교의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터나 다 칼빈의 이론이 다 나왔지만 이제 이만큼 크고 발전했는데 옆을 돌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 대안을 한다면 저는 통계 조사도 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직접 실천 현장에 좀 들어가기를 고민합니다. 제가 이 통계 조사하면서 20년 동안 연탄 배달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잠깐 뵙겠습니다. 왜 제가 필요하죠? 다른 게 아니라 너무 현장이 보고 싶어요. 혹시 기자요? 그러더라고요. 아닌데요. 절대로 신문 내면 안 된대요.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 모른 척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왔느냐고. 기자하고 왔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사역 진짜 보고 싶다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20년 동안에 산동네에 연탄 배달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언론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I need you.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개신교는 원래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하는 거요. 이런 사람 내 주변에 많아. 그래서 저는 대안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제는 캐리그마 중심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쪽으로 가서 진정성이 있고 직접 현장에서 하되 이웃의 주민들이 우리 개신교회를 보면서 박수치고 정말 칭찬하는 안데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북미주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기서 오래 살면 빨간불 건너면 큰일 나거든요. 미니멈 750불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는 빨간불 그냥 지금도 지나가는데 여기 와서 맛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정직성의 문제였습니다. 정직함에 하나님 성령 기름을 붓는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컴이나 아웃컴 이런 것이 좀 투명하게 발표되고 교인들 모두가 다 동의하고 같이 좀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의사소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높납치를 보지 말고 서로 의사소통을 더 열심히 해주는 것. 예,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좀 제공하고 왔습니다. 네. 예. 정말 참 저희들이 들으면 모두 다 우리 목회자들 잘못인데 너무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했던 이제는 정말 참 대사회적인 이런 것이 커뮤니티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한국 교회 진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박사님, 앞으로 비전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여전히 저는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 디아스포라 사역과 포럼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대안도 더 제시하고 저도 역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저도 말하는 이론적 학자가 아니라 그들과 몸으로 부딪히고 피부로 느끼면서 같이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뿌리는 저기 미국일 텐데 한국에 네네. 왔다 갔다 오가는 거 애로사항 없습니까? 처음에 가서 대충격이어서 네. 전철을 거꾸로 타고 가는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인이 많아서 버스도 못 타겠다라고 이제는 적응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정도 사역하다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This is my own country. 저 돌아오려고 그럽니다. 차이도 앞으로. 또 있고 말이죠. 네네. 네. 네. 대부분 이게 미국에 계시다가 네. 한국에 나가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노후는 자녀들이 있고 살기 좋은 캘리포니아 좋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우리 교수님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군요. 네, 제가 오늘 지적 요령도 지금 I'm guarantee 하는데 어느 성도 사역하다가 뜻을 좀 이룬 다음에 여기 북미주 이민자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왜냐하면 다 공중전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서 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예. 우리 미주 한인 교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계속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거기 있으면 찾다가 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우선 마음이 몇 편하대요. 그래서
미주 교계에서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뭐 15년, 20년. 거기서 우리 그냥 끝납시다. 끝납시다. 내 여기 대접하지만 나도 돌아갈 사람이고 거기 있는 우리 백성들,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사역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기는 뒤처진 느낌을 자꾸 받는데요.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너무 오버스피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속도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는 걸 보셔야 된다. 그 빈 공간에 사람이 기본적인 휴미니티 있잖아요. 인간성, 살아가는 자기 목적. 이런 것이 상실되고 겉으로 빌딩 화려하고 스펙 화려하고 재정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 쓰시겠느냐. 디아스포라 백성들은 그거 다 단련되지 않았느냐. 정직성, 투명성 다 단련되고 비록 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와서 여기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백성들하고 같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감동 받습니다. 해서 차나 더 마시고 가라고. 왜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렇게 격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저희들 볼 때도 우리 미주 한인 교계를 가장 잘하시는 우리 교수님 또 지금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한국을 이렇게 정말 참 많이 보시고서 결론이 정말 참 교회보다는 이제는 대사회적인 커뮤니티에 더 관심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예. 거기에다가 한 가지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바로 이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들의 입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이 교회는 진짜 우리 지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본질적인 회복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세대학교 연합시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고 월드 디아스포라 국제대표로 계시는 오상철 박사님 모시고 귀한 대담을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